네, 대외 변수가 좀 커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ETF를 투자 전략에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ETF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죠. 한국투자신탄운용의 김찬영 디지털 ETF 마케팅 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요즘 ETF 투자가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뭐 예상 밖의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뭐 금이라든가 이제 원유라든가 이제 매크로에 관련된 이제 원자재라고 하죠. 네. 이런 가격들이 계속 급락을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자재 관련된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개별 주식보다는 이제 ETF로 투자하는 방법이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뭐 국내에 상장됐거나 해외 상장됐거나 뭐 다양하게 ETF들을 찾으셔가지고 투자에 나서셔가지고 이제 ETF 투자가 좀 활성화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 네. 달러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마땅히 투자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ETF 쪽을 좀 보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쟁 중동이다 보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뭐 물론 석유와 관련된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ETF에 네. 관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진짜 이쪽에 있는 ETF들 변동률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지 좀 점검해 주십시오. 네, 먼저 금 먼저 살펴보면요. 금값은 올해 초에 굉장히 강한 반등으로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4월 정도까지는 굉장히 이제 사상 최고가에 거의 바짝 다가서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4월 이후에 최근에 한 9월까지는 굉장히 강달러 그 흐름 속에서 굉장히 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2,000달러를 상회했던 금 가격이 1,800달러 초반까지 무너지면서 이제 금 투자하셨던 분들 좀 시름이 깊으셨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지금 단기간에 한 2, 3주 만에 다시 한 5% 정도 회복을 하면서 현재는 1,900달러에서 1,950달러 사이의 선을 좀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전쟁뿐만이 아니라요. 현재 이제 굉장히 강한 달러를 견뎠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고 네. 이제 내년으로 가면 이제 강달러 추세도 어느 정도 주춤해 주는 것을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의 가격에 대한 이제 상방에 대한 예측도 이제 솔솔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금 투자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투자자분들도 금 투자에 대한 방법을 많이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유 관련해서는 이제 유가는 뭐 전쟁 발발하자마자 급등했지만 또 오늘은 또 이제 좀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네. 있는데요. 원유 역시 최근에 이제 수급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중동발 수급 이슈가 있어서 급등을 좀 기록을 하다가 다시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전쟁이 나면서 오히려 이제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약간 떨어졌었죠. 물론 이제 간밤에는 조금 금리가 다시 올랐습니다만 금리가 떨어지고 이제 침체 우려가 나면서 이제 원유도 생각보다는 뭐 100달러를 상향하겠다 이런 전망을 무색하게 이제 아직은 이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종류가 워낙 다양하니까요. 네.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 상장된 비슷한 상품들도 있고 네. 그래서 해외에 직접 투자하느냐 아니면 국내에 투자하는 게 낫느냐 네.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네. 레버리지 상품도 막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럴 때 어떤 걸 좀 주의하고 어떻게 투자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네, 이제 금이나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ETF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좀 편리하긴 하신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에 상장된 걸 할 거냐 아니면 국내에 상장된 네. ETF를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내가 투자 금액이 좀 크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금이나 원유 가격이 가서 수익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정도 이상이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해외에 상장돼 있는 ETF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내가 그렇게 이제 투자 금액이 크지 않고 내가 이제 원하는 수익 혹은 뭐 기대했던 수익이 2천만 원 이내다 이렇게 들어오면 국내 상장 ETF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결국엔 세금 이슈네요. 네, 세금 이슈입니다. 이제 국내 상장된 ETF는 이제 세율이 15.4%로 해외 상장된 ETF의 22%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국내 상장된 ETF는 이제 2천만 원 수익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종합소득과세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세제 면에서 오히려 또 불리한 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금액에 따라서 투자 금액이 크면 해외 상장, 작으면 이제 국내 상장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좀 오전에 강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변동성이 2차 전지주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야, 2차 전지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고민하시는 개인 투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보니까 포스코 그룹주 ETF를 새로 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네. 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최근에 이제 그 그룹주 투자 이런 게 조금 식상하거나 약간 좀 예전에 이제 삼성그룹주, LG그룹주 이런 네네. 큰 그룹들 이제 펀드나 ETF들이 각광을 받았던 때가 있는데 뭐 다시 무슨 그룹주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이제 대장주 중에 하나이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포함해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인터내셔널 이렇게 가장 큰 이제 3대 이제 계열 회사들이 대부분 다 2차 전지에 관련된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 ETF라고 해서 포스코 그룹 계열사에 이제 95%까지 투자돼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에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다각화가 되고요. 이제 포스코 그룹은 2차 전지도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전통 산업인 철강에서도 이미 수익을 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철강이나 최근에 뭐 친환경 뭐 스마트팜 이런 것들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 ETF로 투자하시면 2차 전지에 집중해서 투자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이제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계열사의 55%, 95% 이제 편입이 돼 있다라고 했는데 네. 계열사별로 비중이 그러면 홀딩스가 가장 높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포스코 그룹은 이제 계열 회사가 40여 개가 있는데 네. 이제 상장된 회사는 안타깝게 이제 6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개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제 시총을 자랑하는 회사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될 거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부터 홀딩스의 25%, 그리고 똑같은 비중으로 포스코 퓨처엠의 25%, 그리고 세 번째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25% 이렇게 그 세 개의 이제 가장 큰 이제 계열 회사의 25 이런 식으로 75%를 투자하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조금 규모가 작은 계열사 세 개를 합쳐서 한 20% 이렇게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에 20을 더해서 95%를 포스코 계열 회사에 다 이제 몰아서 집중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총 비중으로 돼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큰 회사들 위주로 맞습니다. 25%씩 담고 나머지 계열사를 네. 이제 담아서 총 95% 포스코 그룹을 담았다. 네, 맞습니다. 조금 재밌는 상품인 것 같긴 합니다. 투자에 네. 한번 만약에 포스코 그룹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면 홀딩스만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열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하반기에 이제 ETF를 활용해서 내가 시장의 이 변동성을 좀 견뎌보겠다 하면 네. 어떤 것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담아야 될 것 같으신가요? 일단 앞서 우리 금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금 ETF를 꼭 담기를 이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굉장히 강달러 구간을 금 가격이 견뎠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금 희망적인 구간이 남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약 강세가 뭐 물론 이제 전쟁의 향방을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달러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올해보다는 좀 약세 기조를 갈 거기 때문에 금 ETF를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 놓으시면 이제 앞서 말씀하신 2차 전지나 혹은 뭐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 이런 것들의 큰 변동성을 이제 금 ETF를 통해서 어느 정도 중화하고 좀 이제 변동성을 좀 이제 줄여낼 수 있고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 ETF에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이세요?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ETF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네. 유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ETF는 뭐 국내 상장이든 해외 상장이든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이제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이 방송 많이 보실 텐데 이제 시장가 매매보다는 지정가 매매를 하시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ETF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저희가 LP라고 해서 ETF를 사고 팔아주는 중간에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뭐 장 시작이나 장 마감도 이럴 때 거래를 하게 되면 시장가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제 호가가 비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거래 조금 이제 손실을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지정가 매매를 꼭 주문을 하시는 게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TF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김찬영 한국투신운용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